안녕하세요,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초기 재개발 구역 소식 하나 갖고 왔는데요. 신흥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곳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전에는 재정비 촉진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한다면 흔히 뉴타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만든 구역들인데요. 그 중에 대전에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마변동이라든가 선화용두, 그리고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구역, 그리고 대전 역세권 재정비 촉진구역 등 그 신탄진에 있는 신탄진 재정비 촉진구역과 상서 재정비 촉진구역 외에는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흥 재정비 촉진구역은 굉장히 좀 재개발 사업이 뜸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흥 3구역, 신흥 SK뷰만 이제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곳 외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신흥 돈치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신흥 재정비 촉진 구역들 중에 지금 존치, B, D, E 구역 세 군데에서 지금 재개발 혹은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는 신흥 재정비 촉진구역 5, 6구역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은 2008년도 3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촉진계획 수립이 2009년 12월에 됐고요. 하지만 재개발이 신흥 3구역 외에는 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 구역들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4년 9월에 존치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이제 주택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존치 B구역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D, E 구역에서는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D구역과 E구역이 5구역과 6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신흥 5, 6구역, 존치 D, E구역에서 펼쳐집니다. 면적은 16만 7천 제곱미터로 상당히 큽니다. 3구역, 신흥 3구역 같은 경우가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넓고요. 예상 세대수가 2256세대인데 허용 용적률, 그리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2700세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약 950분 정도 됩니다. 최고 35층으로 지어지고요. 84 위주로 지어지고, 그리고 115제곱미터 8호 초과분이 344세대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수가 8호 초과분으로 지어지고요. 현재 있는 예상 세대수는 기준 용적률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더 많은 세대가 지어져서 사업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5, 6구역, 신흥동 5, 6구역의 교감도인데요. 보시면 총 17개 동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워낙에 넓은 면적이다 보니까 가운데로 도로가 하나 생길 예정입니다. 물론 뭐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이건 추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로가 생긴다면 1단지, 2단지로 나뉘어져 건설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없어서 한 단지로 지어지는 게 좀 더 높은 사업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배치도 보시면요. 대부분 남동과 남서로 배치가 되고 신흥역 인근에 이제 8호 초과분들이 조금 이렇게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흥동 5, 6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동주택이 건설되지 않는 부분에는 공공청사나 유치원,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신흥 재정비 촉진구역 보면요, 존치구역들이 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전부터 사업을 했었던 대신지구, 대동지구에 테드메라든가 대동 펜타뷰가 이미 완공이 되어 있고요.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곳 딱 두 곳입니다. 신흥 3구역과 A1구역,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존치구역들이 다른 재정비 촉진구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A, B, C, D, 2구역 5개의 존치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D구역과 E구역이 이번에 같이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B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도시개발이라는 게 이제 환지 방식이 아니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바로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B구역 입장에서는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촉진계획 수립 당시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중에 이제 3구역만 제대로 추진 중에 있고요. 당시의 지정 요건들은 다 갖췄습니다. 당시의 노후도는 지금은 3분의 2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40%였죠. 40%였다 보니까 대부분 갖췄고, 3분의 2로 한다고 해도 3구역 외에는 대부분 갖췄는데, 현재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신축이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5, 6구역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에서 밝힌 바로는 5, 6구역은 충분히 노후도가 갖췄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존치관리구역들이죠. 보시면 현재 모습입니다. 현재 신흥재정비 촉진구역의 모습인데요. 촉진구역은 3구역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가 건설되는 A-1구역만 있고요. 나머지 존치관리 B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존치관리 D와 E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흥동 5구역과 6구역, 그리고 파남 6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두 곳의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흥동 5, 6구역에서는 2200세대 이상 최대 2700세대까지 나오는 모양으로 굉장히 큰 면적에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요. 파남 6구역은 존치관리구역 2구역의 일부,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을 좀 빼고 존치관리구역의 일부분에서만 재개발을 추진해서 한 900세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구역이 동시에 추진되는 구역들이 포함되는 구역들이 있다 보니까 어느 곳이 먼저 정비 구역으로 진영되느냐에 따라 갖고 모양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도 조금 고민이 좀 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대단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좀 작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이 어떤 방향이 더 큰가를 생각하시면서 아니면 어떤 방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선택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남 6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율은 67% 이상 거뒀기 때문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흥동 5, 6구역도 이제 동의를 막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흥동 5, 6구역 재개발구역, 제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신흥동 5, 6구역을 위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신흥동 5,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신흥역과 불과 1분 거리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건설되는 건데요. 그리고 트램 2호선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 신흥역을 이용해서 대동역을 간다면 한정거장이면 트램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아파트 끝선에서 2호선 트램역까지는 10분 내외에 있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체가 대동초로 배정이 되고요. 작년에 분양을 했던 리더스시티 4블록과 곧 분양하게 될 리더스시티 5블록 같은 경우가 바로 앞에 있죠. 굉장히 입지가 괜찮고 공공분양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두 곳인데요. 이곳들도 이제 역세권 측면에서 역과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 보였던 것 같고요. 신흥동 5, 6구역 옆에 있는 신흥 SK뷰, 올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굉장히 높은 가격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요. 7억 중반까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동 5, 6구역의 입장에서는 대전 역세권, 제가 동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전 역세권을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호재가 계속된다는 거죠. 우선 혁신도시 대상지다 보니까 혁신도시들이 들어오고 도심융합 특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직주 근접 측면에서 신흥동 5, 6구역은 대동역에서는 한정거장,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내외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흥동 5, 6구역도 충분히 배후 단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 동구 대동역 인근이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 혹은 주거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새롭게 탄생하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동 48구역이라든가 아니면 대동 2구역 등이 있는데요. 이런 곳들도 이 1, 2호선 환승역이 대동역의 영향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 형성되고 있고요. 신흥동 5, 6구역과는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선정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 존치관리 B구역 내에 일부분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편입돼서 이쪽은 이제 광역적인 재개발은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 등이 이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학교는 충남중학교가 좀 과학고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높은 편이고요. 여중으로는 한반여중이 좀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동초 통학거리 보면요. 지금 재개발을 펼쳐지고 있는 곳 대부분이 대동초등학교로 통학하게 되는데 거리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고 대동초까지는 아파트 끝선에서는 한 2분이면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좀 가깝게 위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흥동 5, 6구역 배정중학교 2021년도 특목고 진학률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중학교가 동구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는 좀 높은 수준의 특목고 진학률을 보여줬습니다. 과학고 2명, 외고국제고를 2명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신흥동 5, 6구역에 가장 가까운 여중인 한반여중 같은
경우도 과학고 1명, 외고 국제고 1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성중학교도 외고 국제고 1명을 보냈고요. 그 외에 있는 대성중학교나 동신중학교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진학 인원이 없었습니다. 신흥동 5, 6구역과 가장 가까운 곳이죠. 두 곳, 충남중학교하고 한반여중이 특목고 진학률이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제 신흥 SK뷰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특목고 진학률, 학업 성취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근 아파트 시세 보면요, 대동 이스트시티 1단지 같은 경우가 작년에 7억 중반까지 기록을 했었고요. 지금은 조금 가격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조금 낮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고요. 용운동 이편한 세상 대전 에코포레 같은 경우는 현재 2년 비과세 보유 물량, 2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유 물량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을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전에 있는 법동 이편한 세상이라든가 이런 곳의 높은 신축 가격들을 생각해 보면 용운동 이편한 세상도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흥동 5, 6구역과 가장 가까운 신흥 SK뷰 같은 경우는 분양권이 7억 6천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신흥동 5, 6구역의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가격은 신흥 SK뷰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면이나 규모면에서 양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신흥 SK뷰 같은 경우는 대전 역세권에 더 가까웠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신흥동 5, 6구역 같은 경우는 대단지라는 장점, 또 역세권, 초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두 개의 장점만 비교해보면 양쪽이 비슷한 가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 중인 신흥 재정비 촉진 구역 내에 있는 신흥동 5, 6구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대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매매 상담 원하시면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다른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